자, 이제 화기애애했던 분위기 좀 넘겨볼게요.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던 충격적인 사건 그 전말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담 아나운서. 네, 70대 아버지의 시신을 냉동고에 숨겨놓았던 이제 40대 아들이 자수를 했다는 소식 어제 뉴스파이터에서 그랬죠. 전해드렸는데요. 이 40대 아들 이제 외동 아들이었고 혼자 사시는 아버지 집에 갔다가 아버지께서 숨져 계시는 걸 발견하고 그 시신을 냉동고에 보관을 했다. 그러니까 비닐에 싸서 냉동고에 그랬죠. 보관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1년 2개월 만인 지난 1일에 이제 경찰에 자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이요. 이 재산 문제 때문에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늦춰야 할, 사망 신고를 늦춰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범행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당시에 이 숨진 70대 아버지가요. 이혼 소송, 재산 분할 소송 진행 중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70대 아버지의 배우자이자 이 아들의 의붓 어머니인 분과 이 여성과 이혼, 재산 분할 소송 진행 중이었던 건데요. 2022년에 이혼 소송이 시작이 됐고요. 아버지 사망 시점으로 추정되는 게 지난해 9월, 그러니까 2023년 9월인데 이때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당사자 중 한 명이 지금 숨진 채로 계속 진행이 된 거죠. 지난 4월에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경찰이 이제 아버지의 사망 시점으로 추정되는 지난해 9월에 아들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이혼 소송을 계속 진행해온 정황을 포착을 하게 된 겁니다. 아니 근데 박성배 변호사님, 저간의 사장 어제도 이 내용 잠깐 났을 때 그냥 이 아들이란 사람이 둘러대는 이유인 줄 알았는데 일단 상황을 보니까 사실로 드러났어요. 그러면 보세요. 이 아버지의 죽음, 아버지에 대해서 이 아들이란 사람이 몹쓸 폐륜적 행동을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버지의 사망을 알렸을 때 아버지가 아들 입장에서 의붓 어머니, 그 아내와 벌이고 있는 이혼 소송과 재산 분할 소송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숨긴 거, 이게 정말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있는 척하면서 이혼 소송 중인 의붓 어머니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아버지를 만나게 해달라는 의붓 어머니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수차례 약속을 잡았다 취소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이 사건 이혼 소송은 아버지와 의붓 어머니가 각자 소송 대리인, 즉 변호사를 선임해 사건을 진행해 왔습니다. 네. 사실 변호사는 소송 진행 중에 의뢰인인 당사자와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왜 소송 대리인도 그 사실을 몰랐을까? 네. 아버지 측 변호사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주로 아들과 상의해서 소송을 진행해 왔고 아들이 여러 핑계를 대면서 당사자를 만나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소송 중에 당사자가 사망하면 그대로 소송이 종결되는 게 아니라 그 상속인들이 소송을 이어받아 그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혼 소송만은 예외입니다. 이혼 소송은 당사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그 절차를 이어받지 못하고 그대로 종결됩니다. 이혼을 결정할 권리는 상속인이 대신하지 못하고 오직 당사자만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 소송이 진행된 것과 관련해서 대법원은 당사자들 대리인이 정상적으로 선임돼 있으면 생존 여부까지 직권으로 확인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아들이 어리석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무효입니다. 아하, 박주희 변호사님, 그렇다면 이 아들이란 사람은 어디서 잘못된 정보를 들은 걸까요? 이혼 소송을 뭔가 본인이 있어야 된다는 걸 몰랐을까요? 그냥 대리인을 통해서 하면 이혼 소송도 자기가 그 법률 대리인에게 조언을 하면 그냥 이루어질 줄 알았을까요? 어째서 이런 짓을 벌였을까요? 결국에 아버지의 이 사망 사실을 숨겼다라는 것은 결국 재산을 노리고 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는 이 작년 9월에는 이미 의붓 어머니와 이 수십억 대의 재산 분할 소송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혼인이 해소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당사자의 사망, 아니면 이혼인데요. 그런데 지금 박성배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혼 소송 중에 당사자가 사망하면요, 그대로 이혼 소송은 종료가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혼이 확정되지 않고 오히려 그냥 이혼 상대방, 소송을 하고 있는 상대방은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상속인의 이 순위를 보면요, 1순위는 직계 비속이고요. 그리고 배우자와 동순입니다. 심지어 배우자는요, 1.5배 가산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상속 재산에서 1.5배를 더 의붓 어머니가 많이 가져가게 되는 거죠. 심지어 지금 아들이 현재 살고 있는 이 부동산도 아버지 소유이기 때문에 이게 상속 재산으로 만약에 분할이 되게 되면 이제 의붓 어머니와 이 아들 간에 이제 상속 재산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의붓 어머니 쪽으로 상속 재산이 넘어가는 거를 숨기려고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고 이혼 소송을 계속 해왔던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이게 전말이 다 드러나고 보니까 전혜연 평론가님,
아버지 집에 갔더니 숨진 아버지를 보고 냉동고에 넣었던 게 요만큼이라도 아버지를 위한 마음이 있었다는 게 아니라, 그리고 상식적으로 아버지를 자기가 패륜적 행동을 해야 한 게 아니면 아버지, 세상에 불쌍한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냐고 장례를 극진히 치르는 게 우리 대한민국의 정서상 맞는 거지. 이거를 1년 2개월 동안 냉동고에서 숨겼어요. 그런데 보세요. 결국은 알고 봤더니 다 아버지의 재산 때문이었다는 거, 거기로 귀결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가끔 돈이 사람을 악마로 만든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의 시신을 장례단 치르고 1년 2개월간 냉동고에 보관했는지 참 씁쓸한 소식입니다. 그러니까요. 더군다나 자수를 하면서 이게 밝혀진 것도 그 과정이 석연치가 않습니다. 아하. 본인이 아버지한테 정말 속지 않은 마음으로 갔다라기보다는 그 상황에 떠밀려서 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친척들이 이 아버지 실종 신고를 지난달에 한 것이 접수가 되고 본격적으로 경찰이 수사에 들어가니까 혹시 들키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에 아마 아내와 의논해서 변호사를 대동하고 자수를 한 것으로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체 은닉도 문제이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본인이 아버지가 살아계신 것처럼 마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대리를 하는 듯한 부분도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경찰은 이 부분에서도 들여다보면서 아버지의 이혼 소송을 대리한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는 없는지 다시 한번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진영 변호사님께는 여쭤보고 싶은 게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일단은 이 아들이 아버지가 숨진 걸 알고 확인하고도 장례를 치른 게 아니라 1년 2개월 동안 정말 엽기적으로 냉동고에 시신을 보관하고 있다가 겨우 수사 압박이 몰려오니까 자수란 선택을, 형식을 취한 거예요. 혹시 그 점에 대해 형사적으로 혹시 이 처벌받을 죄는 없는지, 그리고 이 재산상의 소송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 판결은 어떻게 되느냐? 아까 박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판결은 무효인 판결입니다. 어허. 1심 전속적 권리인을 이혼 소송을 하다가 당사자가 사망하면은 소송 종료 선언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숨기고 계속 소송을 해서 판결이 됐다 하더라도 그 판결에 기해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재산을 이렇게 두 개 뚝 나눠서 이거는 누구라고 하는 그 판결에 기해서 그것을 자기 이름으로 가지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판결의 기판력과 집행력이 없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판결에 기한 어떤 재산 분할을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 아까 그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돌아가신 때를 기준으로 해서 상속 재산 협의를 분할을 해야 되는 그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판결 자체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무효인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 그러면 이 아들 어떤 형사 책임이 있느냐? 저는 이 사건이 있어서 의심스러운 게 과연 이혼 소송 제기를 아버지의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소송을 제기한 것인지 오히려 혼인이 돼 있다는 것을 알고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아들이 재산을 챙기려고 하는 의도에서 아버지의 생각과 별도로 그냥 이혼 소송을 제기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들여다보는 거군요, 그러면. 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버지의 동의가 없이 변호사 선임을 하고 어떤 서류를 했다고 하면 그 자체부터 형사 책임이 물어야 되는 것이고 네. 더불어서 이 판결이 무효인 판결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다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자체가 재판부와 그 행정기관을 속이고 어떤 재산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사기죄라든가 네. 이런 많은 문제가 성립될 수 있기 네.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변호사와 같이 가서 어떻게 보면 자수했는 것을 넘어서 설령 자수했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강력한 형사 책임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엽기적이고 미스터리한 점이 다 녹아있는 그런 사건이에요. 반드시 다시 철저히 밝혀내 주시길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